녹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요. 이게 보이죠? 예, 보입니다. 아, 예. 제가 가능한 제 자랑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랑이라기보다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신기술에 속하는 거 세계 특허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 한 번 정도는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게 있다. 이걸 꼭 이용하시라는 거라기보다도 이런 기술이 현재 있다 하는 것 같다. 이제 한번 일단 잠깐 한 10분 정도나 걸릴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효 그러면은 이제 효소로 해서 김치를 대표로 이제 발효가 됐다 그러죠. 그다음에 된장찌개 이것도 콩을 발효한 거고요. 그다음에 포도주라든가 이런 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발효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발효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된장이 되고 된장이 간장이 되듯이 그 콩하고 간장 전혀 다른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MF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멀티플 여러 차례에 걸쳐서 fermented라는 거는 이제 발효시켰다는 뜻이고요. 컬처는 어떤 배양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이제 클리니컬이라는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건강을 리커버리 되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CHRP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새나 이런 닭들도 이런 모의 주머니를 통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래서 퇴비를 만들 게 화학 비료보다는 이런 퇴비를 쓰고 오게닉으로 제조한 게 좋듯이 이렇게 발효를 통하게 되면은 우리 화학 비료보다는 이런 퇴비가 좋고 또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약품을 먹게 되면 화학 비료 쓰는 거랑 같은 그런 몸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충해 약해지듯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농약 쓰듯이 이제 약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약 대신에 이 복합 발효 배양물이라는 건 천연 물질을 이렇게 발효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뿌린 장이라는 건 인테스틴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의 트랙트라서 식도를 거쳐서 이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하게 되면은 아주 병이 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부패는 이제 여기도 균이 작용하지만은 썩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해를 끼치면은 부패라고 하는 거고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은 발효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발효는 발효입니다만은 중국의 취두부라든가 한국의 홍어라든가 북유럽의 삭힌 청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워낙에 냄새라든가 독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또 못 먹는 사람 못 먹죠. 네.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만 가보면은 거기 다 발효식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술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콩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토가 있죠. 그래서 발효하게 되면 생명 유지 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이 사실은 거의 그 대부분이 그 GMO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이걸 갖다가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그 독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맛이 순화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효해서 먹었을 때는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된장 옛날에 닭가슴살 꺼 먹기 낀 거 이런 것은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이게 닦아내기도 하는데 아플라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굉장한 시간과 이런 걸 걸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아플라톡신도 다 제거가 돼가지고 깨끗한 된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발효하게 되면은 우리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화분이라 그래서 폴른이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 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어, 그, 그 발효시킨 제품이 나와 있어요. 3차에 걸쳐서 그걸 먹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제 발효식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된장이나 뭐 청국장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되듯이 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약자나 대사질환 이런 분들은 특히 발효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미생물이 살아나는 거지 시죠 장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해로운균이 이제 그 하게 많이 자리 잡게 되면 이렇게 그 장 요 있는 부분이 너무 얇아져 가지고 장이 나쁜 물질들이 필수로 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장벽이 튼튼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장벽이 튼튼해져 가지고 장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 치아씨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플렉시드라 그래가지고 아마씨라든가 그다음에 질경이 껍질이라는 차전자 피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채소 이런 걸 많이 드실수록 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는 이제 이런 다시마라든가 이런 발효 효소가 들어간 이런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황금색의 물 위에 뜨는 변이 나타납니다. 콜레스테롤을 갖다 다 잡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좋고 아주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되고 또 해독차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복분자라든가 현미, 마태, 결명자, 구기자, 산사자를 한꺼번에 다 발효시켜 가지고 이걸 티로 만든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콩팥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방광하고. 그래서 장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미생물이 3 내지 5배 정도 더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다. 이런 그 한국에서도 아마 그 식품 안정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해로운 균이 살모넬라균이 0.005%가 있는데 장수마을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게 나왔고요. 또 어, 뭐 용어가 좀 생소하셔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장수마을에서는 0.005밖에 안 나오는데 그 도시 사람들은 4배나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전부 그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김치, 된장,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이렇게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권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다 같은 거고요. 발효하게 되면 그래서 독이 없어진다. 그래서 알러지라든가 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발효시키게 되면은.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고요. 그냥 콩 그러면 한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발효한 거는 80% 이상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인체 대사가 좋아지고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요. 그 해로운 균을 그냥 전부 그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퇴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태까지는 콩 그런 것만 발효라고 생각했는데 바닷속에 사는 이런 그 미역 다시마가 굉장히 좋다, 피를 맑게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것도 어, 발효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출산에 미역국 먹으면은 해독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동물성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특히 바다의 그 참치나 이런 거 먹게 되면 거기 수은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역국 좀 자주 끓여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마 또 김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그 MFC라는 게 이제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효시킨 거라 그러는데 고분자 물질을 아주 가늘게 쪼갠 그 결과가 돼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특허가 있는데 아주 좋은 조합의 특수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효소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런 통곡물, 현미, 보리, 열무, 조, 메밀, 콩 이런 것도 전부 발효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종균을 투입해서 A그룹, B그룹 이렇게 전혀 다른 아이템을 해서 아까 그 바닷말 종류도 그 발효시킨다 그랬는데 이걸 한 1차 발효해가지고 다시 섞어가지고 또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한약으로 쓰이는 거 하수, 구기자, 상사자 뭐 이런 그 한약도 그 전부 발효를 시키게 되면 세상에 없는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불치병들을 많이 그 고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건 이것도 세계 최초로 그 발효시키는 데 성공한 건데 진주족의 껍질이 정신 안정에 아주 특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발효시켰기 때문에 특히 ADHD나 뭐 우울증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황증이라 그러나요? 그 패닉 신드롬. 그래서 막 땀이 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분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은 10분 이내로 그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바이올린 키거나 뭐 강의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 가서 발표해야 될 때 10분 전에 이걸 드시게 되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찾고 있어요, 저한테 환자들이요. 이게 세계 특허 공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분 이런 것도 이제 그 발효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이걸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각종 버섯류 이런 것도 이제 그 발효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밥 대신에 그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식하는, 금식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산 이런 것도 휴식연을 갖듯이 우리 몸으로부터 휴식하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FC가 하는 일이 소화도 돕고 대사도 돕는데, 대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가 포식이라 스스로 나쁜 물질을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딱 분해를 시키는 걸, 이제 자기 분해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물질을 분해해 버리면 이제 좋은 물질만 남겠죠. 예, 그런 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거나 이제 밥 없이 이걸 드시게 되면은 잠시 좀 시드는 것 같아도 분갈이 하듯이, 분갈이해서 물을 주고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극적으로 더 건강해지듯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같다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약을 드시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의 힘줄을 녹여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자꾸 다리가 더 아프고 쥐가 나고 더 아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지 오일이라는 감마 리놀렉 애시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염증을 아주 많이 제거하는데 좋고요. 오메가3하고 두 가지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3알 정도씩 드시면은 아마 콜레스테롤 약 안 먹어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오메가3하고 가마리노르산을 같이 쓰게 되면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이런 걸 이제 실천하셔야죠. 기름진 음식 피하고 탄수화물, 밥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소량 드시고 야식은 피하고, 그 대신에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제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이 왜 의사 선생님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은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들한테 체험을 해보았고, 또 양방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책으로 내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근데 소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소금은 뭐냐면 정제염을 말하는 거예요. 리파인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이오다이드 솔트라 그래가지고 이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씨솔트를 드시게 되면은 혈압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셀틱 씨솔트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주 하얀 컬러의 소금보다는 약간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거, 회색 빛이 도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소금 먹으면 우리가 뭐가 몸이 붓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소금을 쓰시게 되면은 발목 부종이 없어져요. 한 컵의 물에다가 4분의 1 티스푼 되는 1g 정도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2번 이상 마시게 되면 발목 부종이 없어진다. 이걸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물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온수를 아침에 일어나서 2컵 드시고, 또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1시간, 한두 시간 이후에 또 2컵 정도 드시고, 이렇게 드실 때 소금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더욱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이 발견되면은 이게 위암으로 발전되니까 약 먹어라 그래가지고 2주 정도 이제 강한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또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후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후추를 좀 많이씩 드세요. 후추가 단백질을 아주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든지
달걀을 먹든지 그 우유나 이런 뭐 치즈나 이런 거 먹을 때, 그다음에 그 밀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또 강황이라고 있는데 요거 뭐 저기 치매 방지한다고 많이 먹지만은 여기에 후추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 흡수력이 엄청 증대돼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그 헬리코박터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제피열매를 일주일간 복용해도 이 헬리코박터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꼭꼭 씹어 먹자, 이거 말씀드렸는데 빨리 5분 만에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20분 이상 밥을 드시고 한 숟갈 입에 넣고 30번 이상 씹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연습을 하셔가지고 한 2주 되면 50번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뭐 파킨슨이나 암이나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은 100번 이상 씹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소금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5파운드짜리거든요. 그 셀틱 시솔트를 그 아마존에서 치시게 되면 나와요. 그럼 5파운드짜리가 그 비싼 거는 게 곱게 가른 건 사실 가격만 비싸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뭐 50불이 넘는데,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요거는 같은 5파운드인데 21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단 비싸고 싸단 싼 건데, 요걸 드시고 나서 오늘 좀 아까도 좀 한 잔 갖다 가셨는데, 그렇게 다닌 게 없이 먹고 싶고 배만 고프면 그냥 당이 내려가면 또 가지하고 뭐고 그냥 막 주워 먹게 됐었대요. 내 소금을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 나서 단 것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금 좋은 소금을 사셔, 이건 볶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혈당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막 간식이 땡기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금이 왜 좋냐면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력이에요. 소금이요. 소금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공기 중에 산소를 충분히 흡입했을 때 에너지가 또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소금하고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아주 충분히 꼭 섭취하시되, 그 화학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그 천일염을 꼭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미국 의사인데요. 요런 책이 그 혹시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아마존에서.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양방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 건강을 찾았어요. 자기가 직접 수천 명한테 그 적용을 해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딸한테다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천일염을 쓰게 되면은 참 이게 좋은데, 그 일반 정제염을 쓰게 되면은 6.4에서 6.0으로 오히려 산성으로 변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몸이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그 뭐야 화학 소금은요. 그런데 천일염 쓰게 되게 되면은 6.4가 중성에 가깝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을 더 알카리성으로 만들면서 더 건강하게 만든다, 소금이. 이런 이분이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지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오다이즈드 솔트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이거 두 개 합쳐 99%가 NaCl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요거 솔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셀틱 시 솔트. 요거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 NaCl은 83.9%예요. 그런데 미네랄이 80종 이렇게 들어 있고요. 16%가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덜 짜고요.
미네랄하고 이 소금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목 부종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 의학 박사님이 이제 그 시험한 건데 갑상선이 아주 심하고 발목이 붓고 쥐가 많이 나던 분이거든요. 56세 간호사였어요, 이분이. 근데 이 셀틱 시솔트를 드시고 나서 쥐 나는 게 멈추고 피부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3천 명 정도를 대상해서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저염식 소금을 아주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이 심장마비가 430%가 늘어난다는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건 통계 자료거든요. 우리는 싱겁게 먹어야 심장마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저염식을 할 경우에 400배, 430%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염식하던 콜레스테롤도 오히려 LDL 수치가 10% 이상 늘어나더라 하는 것 같다가 이분이 그 알아냈어요. 이분 책에 그게 다 써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당뇨도 그 저항성 당뇨가 소금이 없다면은 평생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팍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엔 정상이었는데 이분이 샌드라라는 58세 분인데 140에 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소금을 거의 안 먹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 셀틱 시솔트를 바꾸고 나서 그 혈압이 120에 70으로 다시 복귀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 먹는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압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금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브롬이라고 해서 브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기 몸속에 쌓이게 되면은 뭐 이상한 망상이 보인다든가 정신운동 지체가 발생한다든가 정신분열증 환각 증세까지 일어나고 우울증이 있거나 뭐 두통이 생기고요. 유방암이 있는 환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브로민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탄산음료에 들어가요. 마운틴 듀나 게더레이 같은 데 들어간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빵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때 이걸 또 써요.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 이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흡곤란에 쓰는 거 이렇게 흡입기 있잖아요. 거기도 이 브롬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롬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브롬이 이제 쌓였을 때 이걸 갖다가 해독시키는 작용하는 게 뭐냐? 그게 소금이에요, 바로 또. 그래서 소금을 적게 드시면은 이 독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빵을 어쩌다 한 개씩은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빵을 드셨다 하면 소금을 좀 충분히 더 드실 필요가 있고 요오드가 또 그런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풍부한 게 뭐죠? 다시마 미역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든지 뭐 아까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브롬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해조류 다시마 미역 많이 드시고 소금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민 없는 빵을 먹으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런 빵 구하기가 사실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수금에 관한 건데 너무 복잡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저혈압에도 소금을 좀 많이 드시면 혈압이 정상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불면증에도 소금 그 한 꼬집 저녁 때 드시고 주무시면 잠도 잘 오고
밤에 소변 보러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네. 쥐날 때도 밤에 이제 좀 이거 소금 조금 드시고 주무시면 좋고, 알코올 해독에도 이것이 좋아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랑 같이 목욕을 하게 되면 좋고, 당뇨에도 좋고, 피부 건조한 할 때도 소금으로 문지르면 피부 건조증이 좋아진다. 네.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도 좋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후에 소금을 좀 이렇게 계속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위산역류가 그 소금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충분히 드시면은 위산역류를 방지합니다. 골다공증도 소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소금 뭐 아까 얘기한 거 뭐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 드시고 나쁜 소금 중에서 정지함, 우리 그 마켓감 맛소금이니 뭐 꽃소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사실 정지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예쁘게 포장돼 있어도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돼서 쥐가 많이 나는 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신경자극 전달이 전기가 제대로 안 통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소금이 적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뻣뻣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에 쌓이게 되면은 치매로 갈 수가 있고, 뇌신경에 쌓이면 혈액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중 당화산물 수치를 줄이려면은 그 튀기거나 구운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삶은 감자는 17인데 이걸 튀기게 되면은 1,500으로 증가돼요. 삶은 닭은 1,000인데 구운 닭이 돼도 5,000으로 5배가 증가되거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얘기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하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면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강조하려고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당이 그냥 벼랑간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떡 사실 맛있는데 먹더라도 양을 좀 가능하면 줄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당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음식 드시게 되면 혈당이 요때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구마는 그래도 좀 당을 덜 올리니까 그 밀가루 그런 것도 통곡물로 껍질 벗기지 않은 걸 좀 현미를 쓰시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런 빵이나 콜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을 팍 올렸다 그냥 팍 내리니까 저혈당이 되죠 나중에는. 네. 그래서 빨리 먹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 5분에 식사하는 분이 부르륵 해버리는 분이 있고 한 20분 정도 식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비만이 3배가 늘어나요. 빨리 하게 되면. 당뇨가 2배가 늘어나고 골수혈증이 1.8배 늘어난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입씩 한 입 입에 넣고 아까 30번 이상 씹으라고 그랬잖아요. 30번, 50번 씹고 이제 나서 다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든지, 숟가락을 좀 큰 걸로 하지 말고 작은 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저거 뭐 스푼 잘 안 써요.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면은 식사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번씩 100번 씹고 10일 동안에 수저 내려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수저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써 있어요. 이분들은 너무 많이 돈을, 52세 여자분의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밥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김밥에다 짜장 2개에다가 막 이렇게 짜장면에다 이걸 다 먹으니까 1300kcal 이게 650 정도만 드셔야 되는데 그 뭐 간식도 막 들고 막 그다음에 저녁 때는 또 뭐 낙지볶음면다 이렇게 또 드시고 밤 9시가 넘었는데 또 이렇게 튀긴 음식하고 막 이거 볶음면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먹었을 때 5600kcal를 먹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kcal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약 3배를 먹게 되죠. 이렇게 과식하게 되면은. 그래서 과식을 방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금을 좀 충분히 드세요. 그러면은 단 거라든가 과식이 좀 방지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렇게 과식하니까 체지방이 4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5%가 정상인데 그래서 CT를 또 찍어보니까 이게 검은 게 다 지방이거든요. 피하 지방, 내장 지방. 그러니까 46%가 지방이니까 몸의 절반이 다 기름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도 시작된다. 이거 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렇겠다고 도넛 쪽하고 오렌지 조금 먹었는데 이게 150살 올라가더래요. 이게 뭐냐? 조그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거 먹게 되면은 또 일시적으로 200까지도 올라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하다 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사례를 좀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75세 남자신데요. 목 디스크가 있고 대장암 10년 전에 절제했고 위 12지장경이 위 수축성 위염이고 다리가 쥐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왜 이런 게 발생했나 이걸 보니까 호흡은 뱃속으로 깊이 해야 되는데 짧은 호흡을 하셨어요. 물은 뭐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하루 3컵밖에 안 마신 거예요.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고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햇빛을 어느 정도 쬐네요. 음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식을 했고 육식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밤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개선하고 이제 효소제를 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분은 색소폰 불던 분인데 어, 63세 때 부인하고 사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혈압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대변도 초록색이고 소변도 너무 진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것이 다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여자분인데 그 다낭성 신증후군이 옛날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붓고 황달이 있었어요. 이분도 생활 습관을 보니까 이렇게 가슴으로 짧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복식호흡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병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음식은 간식 자주 드시고 떡 같은 거, 그다음에 밤에도 밥 먹고 또 과식하고 이러던 분이 당연히 이런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끊고 채식으로 바꾸고 호흡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잠도 11시 이후에 잤었는데 10시에 자는 걸로 바꾸고 마음도 좀 평안하게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식하던 분이 아랫배가 차요.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혈압도 개선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변, 소변도 정상이래야 되거든요. 항상 소화도 정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대변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진한 쑥색이었고, 소변도 진한 색이었는데 황금색 변으로 바뀌고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다음 이분은 48세인데 그 배가 굉장히 아팠어요. 배 아랫배. 이분도 보면은 호흡이 짧죠. 근데 물을 하루에 한 컵밖에 안 마셨어요. 이분이 정말. 그다음에 간식, 야식, 폭식 하고, 그리고 대변에서 냄새가 심하고. 네. 그래서 이걸 개선하면서 효소식을 먹으니까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체정화를 하고 나서 이렇던 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아까 나왔던 분인데 배도 쏙 들어가고 몇 개월 만에, 여자분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계속 하혈을 해가지고 자궁조출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효소식을 하고 나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소변하고 같이 나왔는데 소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자궁질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암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많아, 자궁 근종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호흡하고 물 제대로 안 마시고 간식, 과식, 육식, 폭식하시고 운동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 잠 늦게 자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강하게 받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병에 많이 걸려요. 이분도 이제 52세였던 여자분이죠. 네. 좀 아까 그분이에요. 바로 이게 딴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간절히 낫기를 원하고 또 분명히 낫는 걸 믿으면서 그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도 확실하게 바꾸도록 행동으로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네. 웬만한 건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숨을 길게 쉬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짧은 호흡을 해서 건강을 이렇게 많이 잃잖아요. 그래서 개는 굉장히 헐떡거리잖아요. 이게 10년, 15년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4, 5초마다 한 번씩 100년이고 거북이는 한 30초마다 한 번씩 쉬어요. 그러니까 250살 이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방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셨을 때 피떡이라 그러죠. 혈전이 이렇게 좋아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제대로 마시자. 아까 거기 병 걸린 분들 보셨죠? 물을 너무 안 마셔도 문제.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너무 많이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충분히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햇빛을 쬐자. 햇빛을 쬐야만 여러 가지가,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좀 안 바르시는 것이 좀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발라야 돼. 어떻게든지 햇빛을 좀 쬐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시상하부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햇빛 쬐기 전후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항산화력도 많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척도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은 햇빛을 아주 자주 쬐실 필요가 있다. 운동 뭐 좋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수면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깊이 주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술, 담배, 커피 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은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아까 예에서도 봤습니다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을 또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온도는 98도가 제일 좋은 온도입니다. 우리 몸이. 근데 우리 그 교회 가면은 딱 찍잖아요. 그럼 되게 96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더 따뜻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아주 면역력이 왕성하게 된다. 이런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식사 간격을 5, 6시간으로 정하고 그 사이에는 간식을 안 하는 게 좋겠고, 간식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과일 하나만 드시든지 떡이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달고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과식, 야식, 그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 차려놓지 말고 단순하게 먹되 메뉴를 몇 끼마다 바꾸는 걸 권해드리고요. 가공식품, 백미 같은 거 좀 빵 이런 거는 그 통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통곡물을 드시고 꼭꼭 씹어서 30회, 건강한 사람 30회, 환자 50회, 중환자는 100회 이상 씹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고기를 좀 아주 끊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소들은 항생제 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그다음에 콘, 옥수수 사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굉장히 옛날 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야식을 가능하면 금하고 야식을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좀 스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루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 장루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이런 뭐 각종 나쁜 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그 장을 하여튼 튼튼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 좀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튀긴 음식, 유제품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 충분히 주무시고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잘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수면이 정말 좋죠. 네. 활성산소가 적당한 게 좋은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가공식품 피하고 이렇게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채소, 생선, 현미, 우유는 좀 지나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에 나쁜 음식 얼뜻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나 뭐 녹차 이런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술 뭐 마찬가지로 초콜릿은 당장은 좋은데 나중엔 좋지가 않습니다. 네, 청량음료는 전부 콘시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그 밥 한 공기를 소비하는데 6,000보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세 공기 하루에 3끼 먹었다 그러면 18,000보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쌀밥은 특히 반 공기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 대신에 딴 그 채소를 좀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조금 드시려면 올람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막기라든가 이게 밥이 좀 적게 들어간 거 이런 걸 드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샤브샤브를 할 때 이렇게 그 채소를 국물을 해서 그냥 충분히 이런 걸 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회덮밥 드실 때 밥을 좀 많이 덜어내시고
이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어디를 맞췄네요.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게 뭐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스킵했는데, 뭐 질문 사항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죠. 아까 소금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잘 보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히말리아 핑크 소금 그건 네.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천일염보다는 더 나빠요. 그래. 아까 셀틱 시솔트는 들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변하거나 중성으로 변하는데 그 핑크 시솔트는 약간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주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중간. 화학보다는 좋은데 천일염보다는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스민, 네, 같은 내역에서 저 몰트너스도 씨솔트를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값도 훨씬 싸고 이 셀틱을 권하시는데 그걸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보통 회사에서 나오는 씨솔트를 써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직 조사해 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런 데서 하는 건 100% 씨솔트가 아니고 씨솔트를 좀 섞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이게 가공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씨솔트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아까 저 셀틱 씨솔트가 80 몇 퍼센트만 소금이고 나머지 10 몇 프로더라 16%인가가 그 미네랄이었잖아요. 네네, 미네랄이 이게 충분히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이 미네랄 함유, 관건이거든요. 왜 그래 네, 미네랄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 뭐 저 뭐야 그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거 방지하려면 뭐 마그네슘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미네랄들이.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것이 중요해.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조금 의심을 일단 해보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갈등 느끼는 게 저희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머리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모자를 지금 오더를 했는데요. 제가 밭일을 많이 하거든요. 햇빛을 네. 너무 많이 쬐는다고 완전히 가리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게 갈등을 가리고 느끼는데 있다가 또 어떨 땐 또 뭐 벗었다 이렇게 반복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쬐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쬐면 암 걸리고 안 쬐면 비타민 D 부족하고 아주 심각한 아니 안 갈등을 걸리는 건 피부가 좀 나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얘기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잘 안 걸려요. 그리고 네, 그렇죠. 1시간 이내로 좀 그 보내드려. 네, 30분 내지 알겠습니다. 1시간. 네네. 너무 많이 쬐도 안 좋죠 사실은. 네. 의사 선생님, 자스민 쌀은 어떤가요? 자스민 쌀, 현미.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랑미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길다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당을 안 올려요. 예. 그래서 한국의 그 쌀보다는 그게 근데 맛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맛없어도 그거 드신다면 좋고 특히 그 뭐 현미쌀이 알랑미로 만든 현미쌀이 있어요. 그것도 쫄깃쫄깃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냥 한국 쌀보다. 저는 네. 그걸 먹어요. 알라미로 된 알람미로 된 현미쌀 저 코스코에서 팔아요. 현미쌀. 오케이. 제가 그 현미쌀인데 이제 저 영어로 뭐지? 스윗 라이스라고 써 있나요? 스윗, 스윗 라이스라고 라이스. 써 있는데 이렇게 쌀 알갱이를 보면은 쌀이 동그란 게 아니고 길쭉하고 근데 쫀득쫀득해요 그게. 그 대신에 꼭꼭 씹어서 드세요. 예,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꼭꼭 씹지 않으면 안 먹으니만도 못해요. 그래서 30번 이상 최소한 한 입에 넣고 씹으시면 건강에 아주 좋아.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좋고 커피에도 소금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해독 작용이 있어 소금이. 그 커피의 그 독을 해독시켜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 박사가 됐는데 물 충분히 드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는데 물만 마시게 되면은
저염 이게 몸이 너무 염증이 많이 생겨요. 0.9% 소금물이 되게 되기 때문에 소금도 같이 비례해서 꼭 같이 물을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궁금한 게